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편의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는 안이라고 보이는데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여성단체의 반발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보관은 무엇인지 김현숙 장관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가부 폐지 얘기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김근식 네.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재구속이 됐는데 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공개가 됐습니까? 예, 공개 어제 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앱에 그 이름과 나이, 사진 등 8가지 종류 원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서 했는데 예. 거주지 주소가 이제 지금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기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 신상 정보를 다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카카오나 이런 뭐 SNS를 통해서 타인에게 캡처 전달하는 거 이거는 좀 안 된다면서요? 또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그런 어떤 그 강한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국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거를 갖고 있는 것만 가능하고 이것을 전달하거나 공개를 하면 이 범법적으로 돼버리고 네. 일단 사진은 이 최근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좀 예전의 모습인가요? 지금 이제 최근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게 업데이트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당겨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사진만 보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또 지나갈 때 이렇게 볼 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 그런 걸 조금은 더 어떻게 잘 금방 인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랑 계속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은 좀 보긴 좀 어려운가요? 아니죠. 지금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예. 그 나온 사진이 이제 그러니까 정면, 측면 양쪽, 그다음에 전신 사진인데요. 예. 지금 봤을 때도 저는 이제 자세히 본다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사진만 가지고 좀 보긴 좀 어려워서 네. 이거를 사진의 어떤 기간이 지금 1년인데 조금 더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입체화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궁금한 게 이게 만약 여가부가 이제 폐지가 된다면 이런 업무 어디서 맡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폭력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업무는 신설되는 그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정 양성평등본부 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 지원 이런 것도 여가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 여성가족 폐지되면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에서 다 맡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 고용, 경단 여성에 대한 지원 부분이 고용부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그 보건복지부랑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흡수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뭐 인구, 아동, 가족, 영유아, 보육 이런 것과 함께 그 하나의 그 본부 밑으로 이제 같이 통합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평등본부에서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을 좀 세밀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훨씬 지금에 비해서 전혀 나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폭력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면 그게 의료 서비스랑 연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에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아동 성폭력 당한 피해자가 찾아오면 증거 채취라든가 그다음에 소아정신과 어떤 상담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보건복지랑 같이 되면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그 안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료복지 체계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금 시설보호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복지부의 보건의료나 전체 사회복지 체계랑 연계가 된다면 저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되는 부분은 여가부에서 좀 작아요. 예. 근데 이제 자립 지원까지 좀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달리 이제 업무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합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네. 이 업무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아마 그 여성의 지위, 예. 어떤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독립적인 부처로서 다양한 부처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그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분명합니다. 저희가 뭐 호주제 폐지를 했다든가 성폭력과 관련된 친고죄를 폐지했다든가 그런 어떤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들이 있었고 네.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시대 정신에 맞게 양성평등의 관점이 이제 취약계층 여성 중심이었는데 이게 모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제가 취임하고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요. 여성가족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 일이 여성, 청소년 등 이렇게 대상 중심으로 돼 있어서요. 예. 아무래도 중첩되는 업무가 다른 부처랑 좀 많아서 이거를 지금 같이 협업을 많은 형태로 계속하는 것은 조금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동 보육 노인은 뭐 복지부가 하고 있고 네. 청소년 가족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겹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분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모든 고용 서비스를 총괄하는데 여성의 경단 여성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고용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건데요. 이중구조 개선이. 근데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보다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큰 틀에서 그 경단 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처음에 여성의 일자리에 처음 시작하는 일자리 부분에서 남녀 간의 어떤 좀 차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임금 격차가 또 나타나는 건데 예.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정책 환경이 바뀌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 정부의 거버넌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여성 단체들도 반발하는 모양새고요. 지난 네. 주말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그 모습 보셨을 건데 단체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정부의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인권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 남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기보다는 공공이 제공하는 국민에게 그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가가 아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지금 이제 이게 복지부랑 이렇게 업무가 결합이 되면 그냥 흡수 통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복지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업무인 건강 문제, 보건, 출산, 양육, 그다음에 여성 빈곤,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부분에는 사실 그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관점을 놓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좀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대통령님도 그 7일 도어 스태핑에서 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그 본부로 가는 게 여성이나 가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더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네. 자, 일단 뭐 어쨌든 여성 단체하고 좀 얘기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에 7월에 제가 뭐 그 여성단체를 총 아울러서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그 국정과제 중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협력도 제가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계에서 이제 그 폭력 피해자 지원인 권익 업무하고 양성평등 업무를 떼지 말고 하나의 조직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본부에 그 두 업무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여성계의 그 좀 의견을 반영했던 거고, 뭐 청소년계나 이런 분들도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아동하고 청소년의 업무가 좀 통합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했어요. 장관,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근데 청소년계는 전부 아동과 청소년의 통합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복지부로 간다면 되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10일에 제가 여성 관련 단체장들을 전부 만난 건 아니고 한 부분,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만났어요. 절반이요? 예.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20일 날 또 제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회를 하신 분들이 이제 20일 날 만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런 여성 가족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본부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또 그분들의 이제 반대하는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주시면 그에 대해 서로 이제 뭐 질의도 하고 대답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미리 좀 만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좀 늦은 측면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단체들 아니 보는 이제 거. 이게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는 정부조직법 안을 낸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이제 공청회를 한다든가 국회에서 이제 담당되는 이해 당사자 분들을 전 다 이제 함께 모이시는 그런 자리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 저도 전략 추진단을 여성가족부안에 그 6월 17일날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충분히 뭐 여러 번 만났다 여성계를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여성계를 만나서 뭐 민우회나 여연이나 YWCA나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그때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의견 수렴이 뭐 그 지금까지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국회에서도 또 다양한 방식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 얘기는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좀 이런 성평등 정책이 후퇴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반대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네. 또 뭐 김효 장관님은 이제 여가부 폐지를 취임했을 때부터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정권 교체기마다 여가부는 존폐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그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첩된 업무가 많고 여성가족부의 업무 자체에 고유한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네. 특히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 때 이게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처를 좀 잘 못한 부분 때문에 엄청 수면으로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선거 전략으로 나온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 실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다 잘 그 국민께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안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까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성평등부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거는 이전에 여성부가 있었어요. MB 정부 시절에. 근데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서 다시 가족이 함께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흐름과 배치되는 것도 아닌 게 유엔에서 북경 행동 강령이라는 걸 내서 여성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권고를 여성 정책만 수행하는 독립부처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최근에 해외는 어떤 상태냐면 국가 전반의 어떤 성주류와 관점이 좀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성평등을 단독기구, 그러니까 인권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네. 단독기구보다는 여러 분야와 접목된 기구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복지나 고용이랑 융합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독일이 그런 상태고 OECD 국가들도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요. 38개 나라 중에서 9개국을 제외한 21개국에서는 복지 분야랑 접목된 그런 형태로 부처나 기구를 활용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예.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국무위원으로 지금 계셨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국무위원으로 또 그 국무위원 회의라든 참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의견 개진도 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에 네. 대해서요? 예. 저희 지금 업무는 제가 이것이 그 국회에서 논의돼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안의 청소년은 교육부,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 지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학교 안팎 청소년 종합 지원 대책을 그 교육부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은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국회에도 의원님들도 제가 계속 뵙고 있고요. 동시에 저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게 상당히 그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의 그 청소년이나 가족도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업무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아하. 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한계를 느낄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죠. 저희는 예.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잘 강화를 해서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본부 형태로 옮기는 것이니 본부로 옮겼을 때 지금 저희가 기능 강화한 게 잘 살아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많이 하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인데 앞으로 이게 입법 사항이잖아요. 좀 민주당하고도 직접 좀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그러니까 개별 의원님들은 지금 뵙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야 의원님들 다 뵙고 왜 이제 이런 안을 냈는지 이것이 이제 뭐 정파적인 그런 게 아니고 국민에게 좀 더 실용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그 생애주기를 다 통합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를 저희가 그럼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거든요. 네. 본부에서. 그래서 그 통합된 어떤 그 전체에서 가족 정책을 하면서 그 안에 양성평등의 관점을 좀 넓혀가는 그런 컨셉이다.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지금 뭐 제가 계속 국회를 오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 그에서 이제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입법 사항이니까 이제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